얼마나 스페셜해야 되는 거지? 지금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선택의 시기잖아요. 내가 일을 잘한다라는 그 체감이 잘 안 들어요. 사실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공부를 지금 안 해도 돼요. 저희 4년 동안 코딩 테스트 스터디를 하다가 이번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박수 치는 거 맞아요, 근데? 아이, 그럼요. 기념으로 4년차 개발자 배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은 제가 드렸어요. 마무리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4년 동안 저희가 코테 스터디를 하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알고리즘 문제도 골라서 풀어보고 유형별로도 풀어보고 그러면서 뭔가 반복에 대한 권태도 왔고 주말에 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일단 코테 스터디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호다닥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에너지를 써버리고 그 뒤에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긴 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살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맞아요. 현재 알고리즘이 차지하고 있는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저도 이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그랬구나. 제가 한 작년까지는 알고리즘에 욕심이 있기도 했고 잘해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 AI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프론트엔드로서 그런 분야에서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어느 순간 블로그 찾아보고 이랬던 공부 방식이 이제는 여기서 막혔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답 찾는 그런 느낌이어서 코테가 조금 이제 옛날 방식이 됐구나.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그래도 성장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전에 한번 회사를 나간 다음에 잠시 쉬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거의 히키코모리였는데 이제 스터디로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개발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됐다. 의지가 되는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뭐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뭐 자료 구조라든지 사전 지식들도 배우기도 하고 그거를 다 문서화를 했었잖아요. 틈틈이 이제 다시 또 보기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재영님과 비슷해요. 이제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코테라는 거가 너무 낯설고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를 하고 싶었던 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유형은 파악하는 이거 그리디구나, 이거 그래프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좀 시작해보는 되게 익숙해졌어요. 코테라는 게 AI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는 걸 사고하게 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재영님 풀이가 점점 좋아졌던 것 같아요. 풀이 하는데 좀 급급한 풀이였다면 지금은 내 스타일에 맞게 풀어보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풀이법도 많이 도입해 보시고 뭐 약간 예술의 경지에 올라가는 코드들 몇 번 봤거든요. 코드는 정말 대세시장적으로 짜야 하면서 그것도 진짜 성장에 도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시니어라고 불려지기 싫어서 중니어라는 타이틀을 어거지로 잡고 있는 위치거든요. 4년 동안 일단 개발자로 살아보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재밌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 3년까지는 제 뇌를 많이 쓰는 느낌이고 최근 1년은 뇌 없이 산 느낌이 들거든요. AI 기점이 좀 큰 것 같아요. AI 때문이다. 일이 항상 1순위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일을 다시 1순위로 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재밌긴 한데 옛날처럼 막 1 이런 건 아니고 한 0.7?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요즘 프론트엔드가 저는 살짝 병목이라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빨랐어요. 네, 최근 뭐 넥스트 같은 것도 봐도 와 얘네들이 브레이킹 체인지라고 할 만한가? 라는 근거들이 약간 성능적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좀 재미가 없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럼 재영님은 리액트를 뛰어넘는 새로운 툴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툴이 나와야 되기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 앱과 뭔가 웹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게 RN이잖아요. RN이자 그리고 뭐 플러터 이런 건 다 되긴 하는데 더 깔끔하게 지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브릿지 코드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앱이랑 웹은 생각보다 너무 달라가지고 앱의 발전 속도도 못 따라가겠고 웹은 또 웹 나름대로의 그런 디바이스 한계가 존재하고 결국에 그 정도의 패러다임이 나오지 않느냐 AI에 휘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효성님은 어때요? 저도 여전히 개발은 좋아하고 처음에 선택했던 이유가 변하진 않았어요. 다만 좀 지친 건 있죠. 아직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 나 스스로 채찍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4년 동안 이어지니까 대충 살고 싶을 때도 많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건 아니고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기존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시간을 가져가니까 스토리 끝나고 이제 뭘 더 하겠다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내 마지막이 개발자일까 하는 생각도 드나요? AI 시대에도 필요한 인재가 된다면 당연히 개발자로서 굉장한 높은 취급을 받을 테니까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들죠. 지금은 프론트엔드 외에도 다른 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무궁무진하니까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결국에는 또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되게 제너럴리스트가 있잖아요. LLM 기반 생성형 AI 다 많아지고 나니까 얼마나 스페셜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 들기 때문에 전문성을 얼마나 가져야 될지에 대한 뭐 회의감? 또 들기도 하고요. 지금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선택의식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엄청 조심스러워요. 제 사촌이 만약에 개발자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도 많이 멀어지기도 했고 옛날처럼 뭐 뭔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재미가 없으면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라 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해요. 이제 단순히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것도 아니라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도 통치는 직업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불가능한 게 아니게 되니까 개발 지식 플러스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매니징을 잘한다든지 솔직히 AI가 팔루시네이션도 심하니까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잘 거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던지 네, 아니면 완전 제너럴리스트의 끝판왕이 되어서 AI와 함께 일당백을 할 수 있던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프론트엔드 개발 다 하면은 이제 백엔드 하면 되나? 앱 개발할까? 약간 이랬는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게 좀 웃기긴 해요. 이제 신입 때 했던 생각이랑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우울한 얘기인데 이거? 왜 우울해요? 아 신입 때 저 진짜 열정 넘쳤거든요. AI를 하면서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슈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물어봐요. 나 이렇게 할 건데 괜찮아? 아 그죠. 어떻게 생각해? 근데 AI가 문제가 뭐냐면은 제 AI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라서 그거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대로 가는 그런 뭔가 줏대가 없어진다 그래야 되나? 실제로 못 쓰는 것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생각이 없어졌어요 지금. 저도 가끔 AI한테 시켜서 만든 코드 검토할 때 버그 찾는 것도 한참 걸려요. 어디가 문제지 계속 찾다가 결국 그냥 AI가 짠 한 줄 때문에 이상했던 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또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좀 어른스럽게 바뀐 것도 있겠죠. 일단 신입 때는 제가 코드를 짤 때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짰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편하게 짜는 코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약간 재영님이랑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피처 개발 그놈의 피처 개발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할 줄 모르면 어떡하지? 버그 다 터져가지고 막 유저리프트 엄청 들어오고 막 시니어한테 이게 뭐예요? 막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지금은 이제 피처 개발은 CSS 좀 신경 자바스크립트 좀 넣으면 만들어지는 피처 개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단순 반복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지금은 조금 더 고민하는 건 마이그레이션이나 버그를 예를 들어 저희는 센트리 같은 거 버그 리포트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센트리 볼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거 있네? 고쳐야겠다. 고쳐. 금방 고쳐. 그냥 휘리릭 이게 되는 거예요. AI 시대에 어떤 시니어 개발자가 되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1순위로 해야 되는 게 사내 개발 환경에 대한 개선? 예를 들면은 서브 에이전트 공유로 정보들을 잘 제공해줄 수 있게 툴을 만든다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생산성을 높게 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헬루시네이션 검열할 수 있는 개발자 뭐 변호사 같은 거를 예로 들어도 법 인터넷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쓰는 이유는 내 상황에 맞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도록 받는 거잖아요. 그처럼 AI가 막 엄청 해놨을 때 얘 잘못됐다. 이 부분 문제다. 이 부분 비효율적이다. 이런 걸 탁탁 검열할 수 있는 개발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리자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 AI 시대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죠. 모든 시작들을 할 때 검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 자체에 대한 속도 자체가 빠르죠. 왜냐하면 판단이 되니까. 무엇보다 아직도 제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 약관 같은 거 만들 때 제기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네스팅된 구조를 다시 만들어주는 경우에 근데 한 번씩 딴지가 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기를 써야 돼요? 그런 느낌? 되게 편해서 한 건데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배려 못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팀의 레벨이 높아지면 제기를 당연해질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높일 수 있으려면 장벽이 일단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대 AI 시대 때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문서는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회의하는 거에 있어서
서기가 한 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노션 AI라든지 플러마우트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진짜 잘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사실 리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AI가. 혼인에도 비슷하죠. 네, 저희 제미나이 리뷰어 붙어가지고 뭐 코파일럿도 붙일 수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걔네가 해주고 이렇게 생각보다 걔네들 리뷰 잘해요. 요약도 잘해요. 막 지금은. 칭찬도 한다니까요. 막 어떤 좋은 거는 막 시도 지어줘요. 막.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 요즘 뜨고 있는 게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 사람들 간에 뭔가 어느 정도 컨벤션이라든지 정책들을 이런 걸 다 규정해 놓은 다음에 개발을 하는 게 좀 트렌드가 된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협업을. ESLint 옛날에 뭐 그 이닛 할 때 CLI들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를 서로 이야기를 해서 정해버리면 협업이 굉장히 빠르죠. 진짜 옛날에는 그 컨벤션 한번 세우겠다고 문서 해놓고 이제 뭔가 나중에 코드 리뷰를 하는데 하나 틀리면은 이거 컨벤션 맞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AI가 다 해주니까. 그 정도가 이제 뭔가 앞으로 협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무서워요. 그렇다면 낭만이 있나요? 지금 낭만 이야기에는 술이 있어야 됩니다. 술 없이 저 때는 낭만이란 이 코드를 한자 한자 쳐서 내려가는 하나의 시작, 나만의 네. 문화고 여기 내 세계야.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와. 버그가 생긴다? 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낭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코딩하는 방식을 쭉 되돌아봤을 때 스펙 정의를 다 잘게 쪼개요. 그래서 AI한테 이 속성 써서 이렇게 구현해줘 라고 해요. 그러면 걔가 쫙 구현을 해요. 그러면 개선해준 걸 다른 AI한테 검증시켜요. 개선점으로 막 코드도 이렇게 짜주잖아요. 그냥 그 개념 지식만 딱 따서 또 코드를 짜요. 그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더 좋은 코드 이렇게 계속 핑퐁을 시켜야 돼. 제가 안 해요. 그냥 AI 두 명이서 막 해요. 어느 순간 제 개발이 AI한테 물어보는 것조차 단순 반복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걸 템플릿화 시켜요. 그래서 이 템플릿대로 핑퐁해 하다 보면 템플릿이 되게 방대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능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 템플릿마저도. 그럼 이제 템플릿마다 AI들이 계속 배워가면서 엄청 고치는 거죠. 그럼 저는 거기서 그냥 감동만 해요. 오케이, 넥스트. 오케이, 넥스트. 여기 다시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니까 낭만 뒤지게 없다. 왜 낭만이 죽었는가 좀 약간 좀 계속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옛날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성능이 형편없으니까 내가 얘보다 잘한다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 스스로도 심리적인 위축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생산성이 진짜 많아졌어요. 내가 일을 잘한다라는 그 체감이 잘 안 들어요. 나라고 출력이 빠른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는 AI가 짜준 코드를 수정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짠 코드를 제가 수정하는 거는 낭만이거든요. 팀원이 짠 코드도 아니고 한낱 AI가 짠 코드를 제가 똥을 치우는 게 낭만이 뒤졌습니다. 네. 진짜 저도 개발하는 거 정말 빨라졌거든요. 근데 제가 문맥을 알고 있고 기초 지식을 알고 있어서지 개발을 잘해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슬프다. 그래도 남아있는 낭만 뭐 하나 찾자면? 갑자기 이제 저 퇴근하는데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문제가 생겼대요. 자기가 바이블 코딩 연습하는데 지금 코드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못 찾겠다. 그래 AI 너무 믿지 말라니까요. 네, 나중에 래퍼 한번 올려줘봐. 그런 거는 있죠. 옛날처럼 만들고 싶은 거 하나 진짜 딱 찾아서 꽂혀야 돼. 뭔가 저만의 대시보드 하나 만들고 싶다. 물론 그 서비스가 실제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거 좀 낭만인데? 있는 서비스지만 내가 만든 서비스로 쓰겠다. 있다고 할 이유는 없으니까. 프론트엔드 하나만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좀 더 많은 언어라든지 인프라 쪽을 좀 뭔가 하고 싶기도 하고 요즘은 약간 수영 같은 거 좀 빠졌어요. 최종 목표는 40대 되기 전에 트라이애슬로 나가요. 트라이 3종. 저는 짧게는 쉬고 싶기 때문에 요새는 읽고 싶은 책이 불교의 가르침. 불교요? 이런 인생 선배들의 가르침을 좀 배우고 싶거든요. 먼 미래에는 약간 프리랜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다양한 걸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하고 싶은 거를 일 들어오는 대로 할 수 있는 프리랜서를 하고 싶네요. 서울에 사는 것도 노이지하고 해서요. 그냥 살고 싶은데 살면서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물론 프리랜서가 막 쉬고 싶을 때 쉬는 직업은 아닌 건 알아요. 한때 외주노예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자신을 갉아먹는지는 알지만 또 경험 쌓이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주변에 프리랜서 계시는데 여행 가시면서 코딩하세요? 그 맛이죠. 저 항상 말하지 않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거의 되고 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사실 귀찮은 거잖아요, 안 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SI처럼 그냥 대행사들이 유지보수 책임져주고 해준다.
이미 외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아직 회의적인 시선은 좀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결장 그때그때 바뀌면 코드 퀄리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면 됐지 뭐 기술 내부적으로 얼마나 세련돼야 되냐 싶기도 하고 적정한 중간을 찾다 보면 SI도 가끔은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오히려 이제 더 그쪽이 화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개발자가 다른 영역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출장 수리기사 마냥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하면 가가지고 출장비 얼마입니다 이러고 영업돼야 돼요. 그러면 당일 출장 해준다고. 제가 요새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레는 이 경험보다는 견뎌내고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지? 그런 생각을 요새 좀 해요. 예를 들어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긴다면 아예 나를 갈아가며 새로운 생명체를 키우는 건데 아니면 이제 삶은 유한하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언제 마주쳐도 무거운 건 매일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부터 고민을 하는 게 이건 준비의 개념일까도 생각을 해요. 20대 초반에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점차 이뤄 나가면서 새로운 목표를 정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확실히 효성님께서 생각이 많아진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소주 갖고 어쨌든 간에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그거는 한번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보시죠. 스터디 다 끊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스터디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공부를 지금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래머스 시절 때부터 한 거잖아요, 저희. 너무 오래했다. 최장 기간에 그때. 근데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모이시죠. 좋습니다.